충북 1등이 대선 1등이라는 공식은 이번에도 적중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충청 대망론에 충북은 전국 평균 득표율보다 많은 표를 보냈습니다.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지역 여야의 표정이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고 패배한 민주당의 일성은 반성이었습니다. 충청북도가 건의한 현안이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많이 포함돼 기대감이 높습니다. 실제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될지가 관건입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가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돼 당내 최다 5선에 올랐습니다. 충북 여야의 국회 의석수가 똑같아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오늘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5,82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2,464명, 충주 1,117명, 제천 401명, 단양 134명, 음성 370명, 괴산 144명, 진천 663명, 증평 163명, 보은 76명, 옥천 118명, 영동 173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13만 6,694명, 누적 사망은 11명 늘어 214명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충북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충북 1등이 대선 1등이라는 공식은 이번에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충청 대망론 속의 충북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득표를 윤석열 당선인에게 몰아줘 당선에 결정적인 힘을 보탰습니다. 신병관 기자가 투표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전국 득표차는 0.73%포인트, 말 그대로 초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는데요. 그렇다면 충북의 표심은 어땠을까요?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후보를 5.5%포인트 차로 따돌리며 이번에도 충북이 전국 표심의 풍향계임을 증명했습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뒤 8번의 선거에서 모두 충북 승리가 당선과 일치된 셈입니다. 지난 대선까지 충북과 함께 1위를 마쳤던 경기, 인천, 제주는 이번엔 다른 선택을 해 충북만이 8번의 당선을 모두 맞춘 유일한 광역 지자체로 남게 됐습니다. 특히 득표차가 1%도 안 된 이번 선거에서 충북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5.5%포인트 차라는 귀중한 득표를 안겼습니다. 세종을 제외한 충남과 대전도 전국 평균 이상의 지지를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냈습니다. 충청 대망론 속에 충청권은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며 족집게 벨트라는 타이틀까지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충북도 내 시군구 가운데서는 가장 근접한 말 그대로 진짜 족집게는 어디였을까요? 먼저 14개 시군구별 득표를 분석했는데요. 청주, 청원과 진천을 제외한 12곳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승리했습니다. 가장 득표차가 많이 난 곳은 단양으로 23.46%포인트 차가 났고 그 다음으로 괴산, 영동 등의 순이었습니다. 두 자릿수 차이가 난 곳이 6곳에 달했습니다. 최고의 족집게는 청주 흥덕이었습니다. 0.63%포인트 차로 전국 0.73%포인트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특히 청주 흥덕은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텃밭이었던 만큼 민심의 방향성을 보여주며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에 상당한 무게감을 줬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충북 유권자의 절반 정도가 있는 청주에서 4개 구 가운데 3곳에서 승리했고 당선의 중요한 발판을 삼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투표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북의 투표율은 74.8%로 전국 투표율 77.1%보다 2.3%포인트가 낮았습니다. 비호감 선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지만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난 대선 전국 투표율이 77.2%로 이번과 거의 비슷했는데요.
충북은 이번과 소수점까지 정확히 똑같은 74.8%였습니다. 충북은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1987년 선거 단 한 번을 제외하고 투표율이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아 중도 성향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전국 득표율 격차보다 더 차이를 벌인 충북에선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여야의 표정이 엇갈렸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납작 엎드렸고 국민의힘은 애써 흥분을 감췄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충북의 1, 2위 지지율 격차는 5.5%포인트. 2년 전 총선까지 내리승자였던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국보다 더 싸늘해진 충북의 민심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진보의 표밭으로 불렸던 청주 흥덕에서 패배하며 20, 30대 젊은 층의 지지 이탈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이 상태로 석 달 뒤 지방선거를 치러야 할 여당은 납작 엎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념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정책으로 다가가야 되는지 도당 차원에서 더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국민의힘은 돌아온 민심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좋거나 잘해서 지지받은 게 아니라 정권 교체의 도구로 선택받은 거라고 자평하며 애써 흥분을 감췄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충북도 내 기호 2번 지지는 50.1%, 지지하지 않은 도민이 나머지 거의 절반입니다. 정권 교체에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거는 이제 저희 당에도 채찍질이라 생각을 하고. 한편 양당 정치 앞에 한계를 거듭 실감한 정의당 충북도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민심 성적표를 받아든 각 정당은 곧바로 후보자 인물 검증과 공천 등 지방선거 전 돌입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중요한 시기마다 충북을 방문해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면서 고비를 돌파해 나갔습니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정권 심판도는 캐스팅 보트인 중원의 표심을 움직였습니다. 김대용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곧바로 충청권을 찾았습니다. 옥천의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아 국정농단 수사팀장에서 보수정당 후보로 이미지를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우리 여사님의 그 낮은 곳을 향한 그 어진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고. 당내 경선 당원 투표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홍준표 열풍이 윤석열 대세론을 위협하자 충북을 찾아 당원 투표 승리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발전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다음 날 유력 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청주를 찾았습니다. 집값은 천정부지에 주머니는 비어있는데 도대체 세금은 얼마를 뜯어갔습니까? 초과 세수가 수십조입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 단일화 역풍을 잠재우고 정권 심판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이번에도 충북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엉터리 방역 정책으로 입은 피해는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보상해야 됩니다. 충청의 아들을 강조하면서 고비 때마다 충북을 찾았던 윤석열 당선인.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충북에서 승리하면서 결국 대권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충북 발전 공약을 여럿 내놨습니다. 충청북도가 꼭 필요하다고 건의한 현안이 대거 포함된 만큼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큰데요. 다만 인수위를 거쳐 국정과제에 반영돼야 실제 추진 여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충청북도가 건의한 지역 현안은 교통망 구축 등 19개 과제와 74가지 세부 사업, 그리고 AI 영재고 설립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 중 상당수를 뽑아낸 충북 7대 공약을 발표하고 광역, 기초단위 공약도 추가했습니다.
실대 공약에는 충북을 통해 서산과 울진을 잇는 동서-횡단철도와 제천 괴산 고속도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를 통한 고속철도 X축 완성 등 광역교통망 확충이 있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센터와 활용 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2차 전지 전문연구소 설립과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육성 등 주력 산업 구조 고도화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당내 경선 때부터 약속한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를 메가시티의 초석으로 삼아 광역 생활경제권 시대를 완성하겠다며 1번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충북철도 청주 도심 통과하고 청주공항 인프라 투자해서 이 충북 경제 산업의 거점 공항으로 만들고 첨단 과학기술 산업을 육성해서 이 지역이 바뀌고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키우기 위한 신활주로 재포장과 활주로 운영 등급 캣2 상향 조정, 국제선 여객터미널 확충을, 바이오, 의학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이 밀접한 청주 오송에 글로벌 바이오밸리를 만들어 국내 최대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대청호와 청남대, 충주댐과 속리산 등 충북의 자연 환경과 관광 자원을 묶어 휴양벨트를 조성하는 공약에 새로 추가한 중부내륙선 철도와 AI 영재고, 수도권 내륙선 조기 추진에 더한 충북선 연결, 오송 철도산업 국가산단 조성까지. 시시연만 되면 앞으로 5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아직 설레긴 이릅니다. 곧 구성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지역별 공약을 분석해 옥석을 가리고 5월에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이를 토대로 국정과제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는 공약은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충청북도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새 정부 출범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단 구성에 나선 건 이 때문입니다. 공약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을 세워 대통령직 인수위와 각 부처를 상대로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게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지역의 공약 사업과 정부 예산 사업을 반영해서 국정 과제로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견인할 수 있도록 충북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 여부는 새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 이후인 올 하반기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충청북도 건의 공약 가운데 시멘트세 신설 등의 법 제도 관련과 무예 관련 사업은 제외됐습니다. 특히 무예는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워진 데다 이시종 지사 퇴임 이후 차기 도지사의 판단에 달려 있어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청주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정 의원이 5선 의원으로 화려한 재기에 성공하면서 여당 내 역학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정치 거물과 무소속 후보들의 대결로 치러졌던 충북 정치 1번지 청주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청주 상당의 민심은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를 옮겨 낙선했던 정 후보는 2년 만에 다시 찾은 지역구에서 56.96%라는 높은 득표율로 배치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상당구는 제 정치적 고향이고 저의 정치 자산이기도 합니다. 제가 반드시 은혜를 갚도록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당위원장으로서 충북에서의 대선 승리를 이끌었고 당내 최다선인 5선에 오르게 된 정 의원은 하반기 국회 부의장 물망에 오르는 것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독자적인 충북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다선 의원으로서 의회에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에는 실패했지만 무소속 김시진 후보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30대 워킹맘을 표방한 정치 신인이 32.8%의 득표율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겁니다. 상당구를 청주의 정치 1번지라고 하는데요.
정치 교체, 특히 상당 정치의 세대 교체를 바라는 주민들의 열망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한편 대선과 맞물린 이번 선거를 통해 충북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여야 4대 4로 균형을 이루게 된 만큼 당장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대선이 끝나면서 6일 지방선거 주자들의 행보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제천에선 국민의힘 주자로 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김창규 전 아제르바이잔 대사와 이찬구 전 윤상현 국회의원 입법비서관, 최명현 전 제천시장이 차례로 선관위를 방문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외 제천에선 무소속 김달성 행동하는 시민정책단 단장과 이두휘 전 제천발전위원회 초대 회장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다음 주부터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는 학사 운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주 새학기 적응 주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